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언니들의 가정은 평안하고 무탈하신가요? 퀴어들에게 가정, 가족이라고 하면 다소 복잡 미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다행히도 원하는 가족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는 언니들도 계실 테지만 가족 속에서 온전하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언니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을 잘 꾸리고 계신 언니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에서는 가족이 아니라고 부정당하기도 할 테고요. 하지만 언니들이 어떤 가족 속에 있든지 언니들이 행복하기를 레주파는 항상 바라고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니들은 저희 레주파의 가족이니까요. 5월은 언니들과 레주파의 달이기도 하겠네요. 가족은 항상 내 편이라는 말이 있죠. 레주파도 항상 언니 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언니들의 가족 레주파에서 이번 주에도 알찬 방송 준비해보았습니다. 레주파의 가족 언니들의 건강을 위해 5월에도 들려드립니다. QQ881234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5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나그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뒤늦게 MBTI에 빠졌어요. 한참 지난 유행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진행 중인 유행에 함께하게 되는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그간 저는 혈액형도 별자리도 관심 없었던 사람이라 요즘 주변 친구들에게 너의 MBTI는 뭐니? 하고 물어볼 때마다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MBTI도 무조건 믿을 도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대략적인 특성을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하고 즐거워하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통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는 편이고 MBTI에서 말하는 I에 해당돼요. 그런데 요즘 MBTI를 듣고 관찰하다 보니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요즘을 레주파 언니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노래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신청합니다. 라고 나그네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 나그네님 MBTI에 관심을 좀 갖게 되셨으면 괜히 좀 추천드릴 작년의 주차가 있는데요. 작년에 4주차에서 저와 블루님이 함께 했었던 코너 중에 하나인 MBTI 도사 강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꽁트로 진행되는 코너이긴 한데요. 그 코너에서 블루님이 주로 조금 기획을 많이 하셨는데 블루님이 실제로 좀 MBTI
거의 박사 수준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퀴어들끼리 궁합을 볼 때 이제 MBTI로 궁합을 볼 수 있는 그런 MBTI 도사를 블루님께서 연기를 해주셨었고, 저는 이제 매번 찾아가는 매달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 찾아가요. 다른 캐릭터가 저에게 주어지고 저의 MBTI와 저한테 주어진 캐릭터의 MBTI, 그리고 제가 궁합을 보고 싶은 상대방의 MBTI를 도사님께 얘기하면 도사님이 좀 궁합을 봐주시는 그런 형태의 그런 흐름의 꽁트인데요. 저도 사실 그전에는 MBTI에 대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사실 예전에 저 한 언제일까요? 2010년도 되기 전에 2000년대 후반쯤에 MBTI를 처음 접하게 되고, 물론 뭐 저는 훨씬 전에 접하긴 했었는데 잘 모르다가 좀 정보를 제대로 알게 된 거는 200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 덕분에 저도 좀 알게 됐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유행할 줄은 저도 진짜 몰랐고 정말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저는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이 내용과 이 정보를 안다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그 MBTI 도사 강림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블루님께서 하래님 이번 달에는 이런 MBTI의 캐릭터를 연기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MBTI를 저에게 부여해주면,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좀 찾아보고 블루님도 좀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 MBTI에 좀 몰입해서 그 MBTI가 되어서 이렇게 연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사실 아시는 언니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설정만 제가 받고 좀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만 알고 대본이 제대로 안 적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조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 듣고 하는 그런 식의 진행으로 했었거든요, 녹음을. 그래서 진짜 내가 이 MBTI가 되어서 도사님께 질문도 하고 이런 성격으로 좀 말투도 이렇게 해보고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궁리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MBTI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거든요. 지금 나그네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MBTI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연을 읽어보는 걸로는 약간 입문자 같은 느낌이고 되게 학문적인 것까진 아닌데 분석적으로 뭔가 좀 관찰하시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 특성이 그렇구나, 저 특성은 저렇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게 또 MBTI의 재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MBTI가 유행한 지 몇 년 된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행이 길게 간다는 것은 아마 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제 생각인데, 그 퀴어들이 자기 정체성을 좀 찾고 하는 그 과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곳인지 사실 잘 모를 때는 좀 혼란스럽거나 나에 대한 긍정을 좀 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관심이 이런 쪽으로는 없지 했다가 내가 레즈비언이구나, 아니면 나는 이제 무성애자구나, 이런 기타 등등, 아니면은 나는 성별 정체성과 내 성 정체성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면 되게 좀 마음이 놓이고 그 이후에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는 이후 문제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고 좀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MBTI도 비슷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그네님은 I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너 왜 그렇게 숙기가 없니? 뭐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은 내향형 인간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나가 아니라 나는 내향형인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화의 과정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BTI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 이 사회인 겸 그런 김에 저희 이 정체화도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정체화도 좀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져서 정말로 당신이 헤테로인가 또는 정말로 당신이 뭐 시스젠더가 맞는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지 않을까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다들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좀 퍼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드네요. MBTI에 관심이 많아지신 나그네님께서 이후에도 MBTI로 좀 더 즐거워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 가지면서 많은 뭐랄까요 즐거움, 흥미를 계속해서 가지시면은 저는 재밌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믿을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스몰 토크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유행을 좀 알아가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나그네님의 이 즐거움이 오래오래 가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4주차의 블루님과 저의 방송 중에서 아마 첫 번째 코너였던 기억인데요. MBTI 도사강림이라는 코너도 한번 챙겨 들어보시면은 또 그 나름대로 재밌지 않을까라는 추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님이 신청해주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5월 2주차의 첫 번째 띵동은 미국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시행에 관한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소식 기억하시나요? 해당 정책의 타당성이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미국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3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진 6명의 찬성 의견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8일 미국 국방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랜스젠더는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성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000명을 즉시 전역시키고 정해진 기간까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식별하여 강제 전역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이어지는 소식도 띵동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띵동은 광주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2022년 제3회 광주 퀴어문화축제 개최 후 중단되었던 광주 퀴어문화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2018년에 광주 동구에서 첫 축제를 개최했던 광주 퀴어문화축제는 이듬해인 2019년 제2회 행사가 열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2년에 제3회로 다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후 축제가 지속되지 못했던 광주 퀴어문화축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요청에 힘입어 지난달 29일 광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재창립 총회를 열고 조직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구성된 조직위에서는 올해 안에 광주에서 제4회 광주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재결성에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면서 제4회 광주 퀴어문화축제 개최 일정과 장소가 공개되는 대로 레주파에서도 언니들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5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레의 2주차 방송 QQ881234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운동하세요? 네. 저는 주로 퀴어 인권 운동이랑 환경 운동, 가끔 시위도 나가고. 네? 아니요. 무브먼트 말고 엑서사이즈요. 그럼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네, 저도 갈래요. 너무 좋아요. 언니의 근육.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언니의 근육 5월의 운동을 제가 또 찾아왔는데요. 3월, 4월 운동도 되게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다라는 후기도 저한테 좀 쏙쏙 들려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즐거운, 하지만 모두가 좀 알 법한 그런 운동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5월의 운동은 배드민턴인데요. 저희 배드민턴을 치는 퀴어 엘밍턴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엘밍턴의 장땡이라고 합니다. 장땡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장땡님, 엘밍턴에서 장땡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엘밍턴은 사실 배드민턴을 치는 모임이라는 것을 아마 아는 언니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배드민턴만 막 죽어라 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장땡님께서 배드민턴 말고도 혹시 또 하시는 운동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예전에 많은 운동들을 거쳐왔는데요. 헬스, 스쿼시, 농구, 풋살 이런 운동들을 하다가 네. 사실 현재는 배드민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배드민턴에 정착을 하신 상태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배드민턴이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좀 배드민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땡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거쳐 오시긴 했지만 배드민턴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도 예전에는 운동을 사실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이쪽 모임으로 이제 나가서
다른 언니들이랑 한강 번개를 했었는데 한강 번개요? 네네. 네. 그때 몇 분이 실내 배드민턴을 한번 쳐보자.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을 그때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러 갔는데 실외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너무 이제 제가 치고 싶은 대로 칠 수 있고 공이 마음대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도 가고 그렇게 주고받는 랠리가 길어지면서 네네. 이게 이런 재밌는 운동이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같이 치시던 분들 몇 명이 모여서 한번 모임을 만들어보자.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엘밍턴의 시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엘밍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볼게요. 네. 엘밍턴은 2016년에 개설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오직 레즈비언 언니들만을 위한 배드민턴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인원들을 모아서 4명 이상이면 주말 오전에 마포 쪽의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FM에서 하는데 이제 마포 맞습니다. 쪽에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성이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엘밍턴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도 이제 레주파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엘양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시리 좀 친근감이 더 들고 했었는데 2016년에 만들어지신 거면 진짜 올해가 10주년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됐죠. 10주년이 이제 됐는데 만든 지 10주년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실까요? 갑작스럽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원래 모임이라는 게 사람이 안 모이면 사실 제가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언니들이 와주셔서 배드민턴을 또 재밌게 쳐주시고 그분들이 남아서 같이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주위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좀 10년이라는 게 너무 이제 좀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만약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거나 많이 와주시거나 재밌게 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이제 더 20년, 30년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엘밍턴의 수장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오래오래 엘밍턴 이제 지속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엘밍턴을 어떻게 보면 창립하신 분이신데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엘밍턴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그때 카페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번개에서 이제 친해졌던 분들이 주축으로 되게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알려서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오시던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SNS로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해서 SNS에 홍보를 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 글을 보고 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계시는 분들도 되게 배드민턴에 약간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엘밍턴만 해도 10년인데 최소 10년 이상을 이렇게 배드민턴을 꾸준히 치시다가 보면 좀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 걸로 배드민턴을 했을 때 어떤 근육이 좋아지는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좀 근육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보통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이제 팔뚝 쪽에 전완근을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 배드민턴에서는 전완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신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부터 손목, 팔뚝, 어깨, 허리, 허벅지, 장단지, 발목 등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신을 다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니 하체 근육이라던가 상체 근육도 날개뼈나 이런 이제 등 쪽 근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쓰게끔 되는 것 같아요. 허리 쪽도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근육을 만들기에는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유산소라서 좀 하다 보면 지치고 이러니까 오래는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만큼 전신 운동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배드민턴 경기도 있잖아요. 네.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안세영 선수님 네. 보면 막 무릎 같은 데나 다리 하체 쪽에도 엄청난 테이핑이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우리가 하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이 아니었다. 제대로 하면 진짜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는데 장땡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전신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단련도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장땡님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이렇게 10년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이유, 배드민턴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일단은 좀 재미가 있어요.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좀 아쉽다. 뭐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너무 큰 승부욕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이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고요. 생기니까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재밌으니까 이제 다른 게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또 스트레스를 푸는데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타격감이 좀 있거든요. 다른 테니스나 뭐 스쿼시 이런 것처럼 저도 타격감이 있는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배드민턴은 타격감이 좀 콕이 가볍다 보니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무리가 좀 덜 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무리도 덜 가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한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런 것도 하나요? 엘링턴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하고 그러면 좀만 더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약간 다른 경기 같은 거 보면서 분석을 한다거나 뭐 스킬을 조금 뭐 단련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요? 그거는 사실 레슨의 유무도 좀 있거든요. 이제 배드민턴이 급수가 되게 많아요. 초심부터 A조까지 급수가 굉장히 많은데 급수라는 게 뭔지도 한번 설명 네. 급수는 배드민턴 이제 대회가 되게 많거든요. 대회에 나가서 초심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대회 그 초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D조라고 해서 D로 올라가요. 초심 다음이 D예요. D예요. D. A, B, C, D 할 때 D고 거기에서 또 우승을 하면 C가 되고 해서 점점 성장하는 느낌을 B, A 이런 식으로 가나요? A 다음에는 뭐 자강조라고 해서 이제 선수 하시던 분들 출신 이분들을 위한 또 더 어나더 레벨의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무를 생각하면은 저희는 사실 좀 재미 위주로 친다고 생각을 해요. 레슨을 받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재밌게 쳤으면 좋겠고 배드민턴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먼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분석이나 아니, 물론 욕심이 좀 생기시면 하시긴 하는데 초반부터 막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나 막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욕구가 치다가 재밌어서 레슨까지 받고 지금 막 D조, C조 되시는 분들도 많고. 와, 장땡님도 좀 연습해 보셨나요? 저는 대회는 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대회는 부담스럽고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어가지고 뭐 연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가겠지 하고 연마하고 있고요. 맞아요. 갈고 닦고 있어요.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뭐 이렇게 할 운명이면 또 나가 있겠죠. 정신 차려 보면. 그럼요. 거기서 또 제가 또 뭐든 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전 그분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태권도에서 흰띠, 빨간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맞아요. 얘가 되면 다음 급수로 갈 수 있고. 맞습니다. 그 이제 너무 그 차이가 편차가 좀 큰 편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치는 건 이제 초심분들 재밌게 치는 거에 저희는 초점을 좀 맞춘 편이고. 근데 경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약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2년, 3년, 2년 정도 배워서 이제 대회 나가면 D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그 정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갔는데 대진운이 안 좋다 그러면 또 다시 하고. 뭐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많아요. 배드민턴 대회가 엄청 많고. 생활체육 이런 맞아요. 거죠? 생활체육인들 중에서 생활체육 중에서 배드민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는 지원자 수도 되게 많고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많은 운동이네요. 더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심지어 나이대로 다
다르게 하니까 나이 중에서 초심이 있고 네, 20대의 초심, 30대의 초심, 40대의 초심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언니들 지금 몇십 대신지 모르겠지만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40대가 되면 40대로 나가면 그럼요, 되고 맞습니다. 또 아니면 또 다음으로 나가면 네.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배드민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대충 쳐봤지만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제대로는 뭐 어릴 때 뭐 체육 시간에 잠깐 해본 정도가 끝인데 좀 배드민턴을 그래서 사실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 배드민턴을 네. 좀 시작해볼까 하는 언니들께 네.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밌어야지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네. 재밌어야지 계속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클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동네 클럽이 많은데 클럽이라는 건 배드민턴 클럽입니다. 네네. 배드민턴 클럽에 가서 네. 그냥 앉아 있다가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레슨자들은 안 배우신 분들이랑 치면 재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잘 안 쳐주시는 좀 텃세 아닌 텃세가 있거든요. 그냥 동네 배드민턴 네. 모임인데 네네, 배드민턴 클럽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박하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말도 못 붙이고 저 초보인데 쳐주실래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초보 입장에서 힘드니까 그냥 앉아 계시다 오시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저는 배드민턴은 좀 친한 분들끼리 좀 4명의 짝을 모여서 실내 배드민턴을 가셔가지고 네. 한번 실내 배드민턴을 경험을 해보셔라. 약간 게임을 하면서 2대2 뭐 내기를 해도 좋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재미가 생기면 또 하고 싶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아요. 네, 같이 가실 분들이 없으면 엘밍턴에 오시면 항상 있으니까. 네, 혼자 가도 되니까. 그럼요. 네, 그죠? 혼자 오셔도 됩니다. 네, 장땡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럼요. 합니다. 제가 스파르타. 열심히 누구라도 열심히 네, 쳐줄 수 그럼요. 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실내 배드민턴장을 한 번 딱 가봤는데요. 네. 그 홍대 쪽에 한번 있는 걸 찾아서 실내 배드민턴장 가보자 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기웃거리다가 안 되겠네 하면서 그냥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바람을 맞으며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내 배드민턴장을 가라고 하셨는데 실내 배드민턴장 뭐 이용 규칙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따로? 규칙이라고 하시면은 실내 배드민턴장 일단 들어가시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하는 뭐 시립이나 도립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공립체육관은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비어있는 코트가 있으면 그냥 치시면 되고요. 네. 만약 비어있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 코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거기에 콕 4개를 옆에 그 코트 옆에다가 세워놓으시면 돼요. 뭐 콩 4개를 쌓아서 두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쌓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4개를 놓으면은 그 의미는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4명이 4개인 거죠? 네, 맞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1대1로 하고 싶으면 콕 2개를 이렇게 쌓아서 두면 되는 거네요? 1대1은 사실 잘 게임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나요? 아니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거 이제 난타라고 해가지고 네. 난타 코트가 따로 있어요. 난타 코트는 2명이서 치는데 그냥 연습이야. 너네는 그냥 연습인 거야. 난타는 말 그대로 너는 그냥 정식으로 치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치는 거야. 난타야. 너네는 게임이 아니야. 라는 의미인데 이거 뭐 제가 너무 강하게 워딩을 하는 건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난타를 쳐서 연습을 하다가 네. 이제 4명이 되면 네. 게임 코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4인 팟은 돼야지. 맞습니다. 4인 팟이 내가 배드민턴 게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3명이 가도 안 돼요. 그렇죠. 3명은 일단 짝이 안 맞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엘밍턴을 가면은 어떻게든 만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런 어떻게든 거를. 제가 4명 짜서 코트에 들여보내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드리고 너무 제가 든든하다. 다 컨트롤 타워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거기다 이렇게 운영하신 지 경력 10년이시면은 완전 베테랑 아니실까 네. 싶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저희 장땡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드민턴 시작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시작할 때 배드민턴이 아무래도 모두 알고 있잖아요. 배드민턴 채나 셔틀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어야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네. 그러면 배드민턴을 치려면 그냥 채랑 셔틀콕만 있으면 되는 건지 뭐 다른 준비물이 또 필요한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배드민턴을 이제 치기 전에는 배드민턴 전용화, 라켓, 셔틀콕 이렇게 필요하다고 안내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전용화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전용화 말고 그냥 실내 운동용 운동화, 근데 밑창이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인 운동화를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라켓도 사실 오셔서 한번 써보고 재밌으면 그때 이제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아, 빌려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라켓도 사실 없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셔틀콕도 사실 다른 데서 구입하지 마시고 좀 너무 저렴한 것들은 콕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오시면은 오히려 돈 낭비시니까 그냥 네. 오셔서 한번 쳐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켓이랑 셔틀콕은 저희가 빌려드리고 있으니까 신발만 일단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은 그 검은색 밑창이 아닌 거라는 게 뭐 더러워지지 않는 애를 뜻하는 걸까요? 아, 그것은 아니고 신발 밑창이 이제 검은색인 신발이 있고요. 네. 흰색인 신발이 있잖아요. 정말 컬러 자체가요? 네, 컬러 자체가. 근데 이제 검은색인 신발들은 체육관에 이제 발을 딛다 보면 체육관 바닥에 검은 자국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제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체육관에서는 그런 운동화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반려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실내용으로 하면 되는 흰색의 밑창을 가진 운동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배드민턴을 어쨌든 내가 쳐볼 수는 있지만 겁이 좀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가도 될까? 그리고 보통 운동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좀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엉덩이가 무겁잖아요. 네네. 일단은 먼저 가야 되는데 경험해보기 전에 그래도 조금 간을 보자면 어떤 언니들이라면 배드민턴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단체 운동은 하고 싶은데 좀 수줍은 사람들, 이게 좀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기가 좀 빨리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나 동적인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격한 몸싸움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 네네. 네, 혹은 뭐 어디 다치지 않을까. 뭐 부딪혀서 다치거나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실 배드민턴이라는 게 되게 부침이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다 보면 제일 약간 젠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승급이 있다 보니까 좀 운동을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이나 이제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욕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욕심 있게 시작하면 되게 열심히 하고 내가 A조까지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포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배드민턴이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약간 커플이나 썸의 시작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뭐 배드민턴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쳐봤고 사실 큰 스킬이 없어도 이제 보고 치기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플분들이 운동을 이제 뭐 우리 운동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같이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경쟁 의식도 좀 생기면서서도 뭐 좀 재밌는 이슈가 많이 생기는 유대감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유대감 혹은 좀 더 뭔가 내기나 좀 재밌는 그런 뭐 티키타카 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썸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게요. 괜히 이런 걸로 이제 이겨서 다음에 또 데이트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뭐 내기로 해서 제가 이기면
데이트 하시는 걸로 뭐 이런 걸 하신다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막 죽어라고 그렇다면은 그거대로 뭐 훈련이 되니까 네. 건강이라도 더 찾으실 수 있고 그죠? 네, 그냥 한번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예. 갑자기 상상을 해버려가지고 네. 제가 네, 노래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꽃송이가 그 노래가 한 번도 안 된다 하지 않았던. 맞아요.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가 이미 되게 잘 나가는 노래 가사로 있었네요. 네. 사람들이 그게 잘 나가는 이유가 다들 공감하기 때문인 거고 맞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인 것 같으니까 네. 좀 애매하게 괜히 막 썸 탈 때 데이트할 때 맨날 뭐 술 마시거나 뭐 그냥 어디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겨우신 분들 맞습니다. 뭐 맛집 찾아가거나 이런 거 지겨우신 분들 좀 활동적으로 그리고 배드민턴도 살살 치면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드민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약간 뭐 여러분들끼리 쳐도 되고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랑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서 입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엘밍턴으로도 같이 가볼래 하면은 또 좋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안 그래도 오시는 분들 보면 커플로도 많이 오시고요. 네, 같이 대회를 나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엘밍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엘밍턴은요, SNS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엘밍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은 샵 이번 주 엘밍턴 이렇게 검색하시면 계정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매주 이제 인원을 모으는 거라서 스케줄이 아직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주말에 참석하고 싶다고 DM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석 가능 여부랑 이제 어디 체육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준비물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오늘 방송으로도 어느 정도는 들으셨겠지만 또 자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SNS 계정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쪽으로 또 문의를 하시는 것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언니들께서 배드민턴 치시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확실히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배드민턴 클럽 같은 동네 클럽에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퀴어들끼리 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수록 더 저는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퀴어들끼리 특히 이제 여성 퀴어들끼리 같이 하는 운동 모임이니까 좀 더 편하게 운동하고 내 마음껏 나의 역량을 또 키우고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밍턴 너무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언니들 추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엘밍턴은 주로 마포구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신 또 다른 이쪽 그 퀴어들끼리 하는 배드민턴 모임이 또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뭐 어플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강동구 쪽에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인천 쪽에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랑 이제 교류가 한 번씩 있으면은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마포 쪽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한번 오시면 저희도 가고 저희가 가고 갔다 오면 뭐 한번 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또 쳐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각자의 지역별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또 우리 실내 체육관으로 한번 와봐. 우리가 하는 이 체육관의 느낌 이쪽도 어떤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저런 체육관을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그 시설이 조금씩 다른 거죠. 네, 뭐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체육관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고요. 그런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은 크게 다를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그 재미가 또 있을 테니까 같이 또 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가실 분 해서 모아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초대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엘밍턴 SNS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은 뭐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꼭 한번 컨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땡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운동 배드민턴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어서 장땡님에게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밸런스 게임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취향에
더 맞는 방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장땡님에게는 뭐가 더 맞는지 단식, 복식.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치는 느낌이 아니라 경기로 인정받는 그 복식이 더 좋으신 걸까요? 아니요, 이제 단식 선수 이제 분들도 이제 네. 안세영 선수님처럼 되게 멋있게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둘 다 이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약간 배드민턴을 치면서 파트너와의 교류와 연대감 이런 것들도 중요히 생각하고 네. 그런 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서사를 더 좋아해서 그리고 승리했을 때 더 기쁨도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합이 더 잘 맞았다라는 네. 것에 대한 기쁨도 클 것 같네요. 물론 지면 2배로 슬프지만 이기면 네. 2배로 기쁘다. 네. 라는 생각이죠. 약간 도박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도파민 중독자. 네, 하지만 그래도 복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교류가 있고 사람들이랑 네. 호흡하면서 하는 그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장땡님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밍턴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 얘기를 계속 했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실내 배드민턴장이에요. 하지만 에어컨이 고장나서 푹푹 찌는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 것. 네. 또는 쾌적하고 되게 막 날씨도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실내가 아니고 야외 배드민턴장이고요. 근데 바람이 또 많아요. 그렇다면 어디서 배드민턴을 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네. 땀을 막 뻘뻘 흘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운동이라는 게 이제 되니까 더 좋고요. 오히려 좋고 오히려 그 이제 끝나고 나서 바람이 많은 야외에 나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네. 쾌적할 것 같다. 네,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너무 많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걸 주우러 다니는데 더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맞아요. 랠리가 애초에 잘 되질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실내. 배드민턴을 치는 건지 맞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셔틀콕을 받는 건지 그죠. 그래도 실내가 낫겠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 또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배드민턴 대결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상대가 네. 실력 차이가 너무너무 큰 애인이나 친한 친구랑 네. 이제 배드민턴 대결을 하는 것 또는 실력은 되게 비슷비슷한데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나랑 너무너무 사이 안 좋은 그런 원수 같은 라이벌이랑 네. 이제 실력은 또 비슷해요. 네. 이제 그 사람이랑 배드민턴 대결하기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저는 실력은 비슷한데 원수 같은 라이벌이랑 오. 배드민턴 대결하기가 좋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배드민턴은 칠 수 있는.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아. 최선을 다했다면 네. 저도 후회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는 경기니까. 네, 경기는 경기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마음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히려. 이기던 지던 네, 그냥 졌으면 내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겼으면 그래도 내가 이겼네. 쟤를 했네. 발라버렸다. 네. 꼴도 보기 싫은 저 친구를 그렇죠. 내가 그런 약간, 기회를 제가 잡고 싶기 때문에 네. 내가 배드민턴으로 얘한테 눌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드민턴이 또 타격감 있는 운동이다 네. 보니까 뭔가 더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배려를 받는 기분도 있을 거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저도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제가 그 친구를 이겨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대결이라고 생각이 네, 안 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갖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엘밍턴 가면 장땡님이 되게 잘 챙겨주실 것 같고 네. 같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다 같이 배드민턴 잘 쳐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도록 할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네. 장땡님께 출연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레주파를 들었었는데 네네. 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드민턴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배드민턴 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기회를 주신 거가 굉장히 다른 언니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고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 언니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 주실 때, 뭐, 잘 못 쳐도 되나요? 뭐, 혹은 혼자 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못 쳐도 괜찮고, 혼자여도 어색하지 않게 잘 실력을 맞춰서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신발이 실내 운동화만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언제든 DM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사실 배드민턴 말고도 다른 운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레디슛이랑 이제, 너랑 나랑, 네, 관심 있는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농구 모임인 레디슛이랑 풋살 모임인 FC 너랑 나랑은 SNS 계정이 있어요. SNS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퀴어 여성 생활체육 모임 티키타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스도 운영하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체 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퀴어 문화 축제에서 저희가 부스 운영 예정이라서요.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아마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부스에 보면은 티키타카라는 부스가 있던데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그 티키타카가 말씀해주신 저희 오늘 나와주신 엘밍턴과 그리고 농구 모임인 레디슛 그리고 풋살 모임인 FC 너랑 나랑 세 팀의 이제 연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운동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6월 14일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부스에서도 한번 티키타카 부스에 가셔서 또 이런저런 정보도 여쭤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엘밍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기회가 되신다면 부스에 가셔서도 또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에 장땡님 계신 거죠? 네, 저 있습니다. 네, 가셔서 장땡님 방송 잘 들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의 마지막 인사가 있죠. 공식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인사드려 볼게요.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언니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오늘따라 에너지가 계속해서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레주파의 가족인 언니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5월에는 언니들이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쳐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함께 칠 가족이 여의치 않다면 오늘 언니의 근육에 나와주셨던 엘밍턴에 합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을 녹음하다 보니까 이 봄밤의 살짝 서늘한 공기 속에서 배드민턴을 좀 쳐보고 싶어졌거든요. 녹음하는 오늘은 저희 지금 계속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요. 아직 좋은 날씨의 봄이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더 더워지기 전에 언니들이 즐거운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라볼게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